저는 그곳이 라라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모리는 계속해서 오빠의 응답을 기다리지만 루이스가 신호를 주는 것은 마지막 라라의 집에서 물컵을 깨뜨린 딱 그 한 장면뿐입니다. 덧붙여 라라의 집들의 개들이 모린이 떠날 때 치근덕대고 물컵이 깨진 순간 그곳에서 제일 먼저 다가온 곳도 라라의 개입니다. 죽어서 라라의 곁을 맴도는 루이스가 정착하고 있는 곳은 라라의 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루이스가 라라의 집에서만 머물고 그 밖의 다른 혼령들로 인해 모든 것을 오인하게 합니다. 그중 메시지의 주인은 잉고입니다. 호텔방에서 난데없이 잉고가 나오는 장면을 보면 영화가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그리고 잉고를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모린과 대화하는 방식들을 보면 문자 메시지의 화법과 비슷하죠. 모린의 동선을 알아내는 것도 키라의 남자친구이면서 잡지사의 기자로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찰들에게 어떤 진술을 했는지 추궁하는 모습을 보면 확실하게 메시지를 보낸 것은 잉고인 것을 알 수 있죠. 모리는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영매의 능력으로 귀신들과 소통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자신이 듣고 느끼는 것들이 진짜 유령인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루이스의 응답이 더욱 간절한 것입니다. 영화는 실존 인물과 유령 중에 누가 더 유령 같은지 묻고 있습니다. 모린의 남자친구 게리는 오직 화상통화로 대화할 뿐이고 바쁜 키라와는 쪽지로 소통할 뿐입니다. 정작 키라를 만나서도 제대로 대화를 할 수가 없죠. 모린이 영매와 관련된 다큐를 보던 중 직접 만나볼 리가 만무한 어떤 전문가가 다큐에 등장하는데 컴퓨터 화면 속에서 게리가 갑자기 전화하자 그 얼굴이 겹쳐지는 장면은 실존하는 인물이 오히려 더욱 가상의 인물 같다는 것을 코멘트하는 재밌는 장면이었습니다. 잉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잉고가 사후세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에 모리는 갑자기 입이 터져 자신의 상황과 고민까지 처음 보는 자리에서 모두 털어놓습니다. 그것을 잉고가 악용하여 문자 메시지를 하는 방법을 보면 대면으로 풀 수 없는 변태적인 장난을 마치 가상의 인물인 양 마음껏 모린을 가지고 노는데 역시 실존 인물이 더 유령 같아 보입니다. 잉고가 경찰에 잡히기 전 호텔을 빠져나오는 장면을 보면 마치 두 명의 유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령은 모린을 따라 호텔방을 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잉고를 경찰에게 인도하는 것 같은 두 번째 유령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죽은 키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호텔방은 나간 첫 번째 유령, 그리고 루이스 저택에서 모린에게 겁을 준 유령, 키라의 집 침대에서 잠들었을 때의 유령, 마지막 물컵을 들고 모린과 문답하는 유령은 누구일까요? 이 모든 게 저는 모린 자신의 혼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린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인물입니다. 자신이 보고 느끼는 것이 진짜 유령인지 회의감을 느끼는 여성이죠. 어느 부부가 죽은 루이스의 집을 사려고 했지만 영매가 살던 집이라 오빠의 혼령이 남아있지 않을까 해서 모리는 오빠 루이스의 집에서 밤마다 머무르면서 혼령의 정체를 확인하죠. 영화에서 두 번째로 혼령을 느꼈을 때 모리는 그것이 오빠 루이스의 혼령이 아니란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냅니다. 그리고 라라에게로 가 앞으로는 그 집에서 귀신이 출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집에서 자신이 있으면서 느꼈던 유령이 바로 자신의 혼령임을 알아차렸기 때문이죠. 자신은 이제 그 집에 밤마다 있지 않을 것이니 유령도 출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영매로서의 자신을 믿지 않고 혐오하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 자신을 대체할 인물을 닮고 싶어 합니다. 오빠 루이스가 죽기 전에는 루이스를 많이 따랐던 인물로 묘사되고 루이스가 죽자 자신의 고용주인 키라를 닮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키라의 옷을 입기를 갈망합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즐기는 행위를 하죠. 이때 편집은 디졸브로 전환되는데 그 전환되는 모습을 상당히 오래 보여줍니다. 모린의 육체가 희미하게 두 개로 보이는 장면은 그곳에 모린의 유령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침대에서 잠들었을 때 모린은 자신의 유령의 인기척을 느끼죠. 게리가 있는 곳으로 간 모린에게 나타난 유령도 자신의 유령입니다. 그 유령은 인고의 말투와 루이스가 물컵을 움직인 표현 방식을 따라하며 모린에게 혼란을 주지만 모린은 마지막 문답으로 그것이 자신의 유령임을 알아차립니다. 아이폰으로 촉발된 스마트 기기의 유행으로 우리는 가상화된 공간에 익숙합니다. 퍼스널 쇼퍼가 개봉한 것은 코로나 이전이었지만 공교롭게도 코로나 이후로 우리에게 비대면의 소통은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도 실존한다는 믿음은 이제 그리 어렵지 않죠. 이 영화는 더 나아가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나 스스로를 얼마나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계정 속에서 나는 다른 셀럽들의 모습을 카피하려고만 하는 또 다른 유령은 아닌지, 역으로 SNS와 같은 가상현실 속 나를 진실로 여기고 실존하는 초라한 나를 유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닌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요즘 시대의 세태의 한 단면을 보여준 역작 올리비에 아사야스 감독의 퍼스널 쇼퍼였습니다.